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발표문입니다. 이게 먼저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발표한 거거든요.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당 대표 특별 기자회견 11시간 전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한다.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문재인이 몰랐겠어요? 문재인이 드루킹을 몰랐다? 경인선 가야지. 경인선 가자. 와, 내가 찍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개똥거리님 감사합니다. 몰랐겠어? 응. 추가 수사에 대한 의한 진실규명 요구, 범야권 대선 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이렇게 1, 2, 3가 나왔어요.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사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 진짜 뻔뻔한 거죠. 난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루킹 집단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경공모입니다.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그래서 경공모라고요. 그런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경인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어르신께서 발음이 어렵다. 경공모 발음이 어렵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온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뉴스 보도에도 있었던 어르신이 경공모 어렵대. 그래서 발음 갱경모라고 했나?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했나? 경공목 발음이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서 경인선이 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잖아. 계속 볼까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 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갈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유죄 판결 나오면서 부정선거로 역사를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론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안철수 대표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범죄 수익을 권력으로 획득했다. 국민과 야당 권력을 도둑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작물 정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공작 조직 조작한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쭉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미키루쿠 이상호죠. 일명 미키루쿠, 거기에 아이디 미키루쿠고 이상호 씨. 2016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 선거 계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이렇게 하면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여기서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몰랐을 일 없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쭉 이야기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로 상견이 종결된 게 아니다. 그리고 니네 또 할 수도 있다. 여기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허위범 특별검사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검의 한결로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 범죄에 대한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대통령이란 얘기죠. 삼척 동자도 다한 사실이다. 범죄 수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가린다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여기서 이제 대선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정치 공작 분쇄를 위한 법리학관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루킹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자면 개표 부정만 부정이 아닙니다. 여론 조작도 부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번 대선은 선거 과정이 부정이 껴 있었던 거죠.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오늘 다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이걸 주목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도 이거에 대한 입장문이 나온 거래요. 선거 여론에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에 여론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여론 조작의 실제가 있었다는 거고 윤 총장님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다. 제가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선거에서의 여론 조작을 막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선에서 패배한 문 대통령이 제기하여 결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대선 패배를 여론조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센데 너희들이 뭘 어쩔 테냐, 국민들에게 금서 잊혀질 테니 버티겠다는 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 특검과 국민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진짜 책임자와 공범 이거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그쵸? 당연한 겁니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그러면 또 그럴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이번 대선에서 똑같은 여론조작이 자행될 것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적발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선례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작 세력이 정권이 바뀌어 단죄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심한 여론조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번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고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고 이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때 드루킹 사건 났을 때 나는 진실이 알고 싶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전 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튕겨 나오게 된 사건이자 뭐 기타 등등의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도 이 드루킹 사건이죠. 그 드루킹 사건 터지고 제가 대한민국 뭐 정치부 기자 뭐 이런 기자들의 전화번호를 거의 다 땄지. 내가 따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거 야 그 와중에 그 내용 그거 경인선 가야지 하면서 그 영상 써도 돼요라고 물어본 사람이 언론사 한 명인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다 그거 전부 다 쓰면서 출처 나라고 밝히지도 않고 다 쓰고 씨 그러면서 전화는 무지하게 오고 그랬었는데 저도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게 이 드루킹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드루킹하고 김경수랑 관련 없다고 얘기하라고 저보고 요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궁금하다. 이거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제 입장에서도 저는 지금 이렇게 대놓고 뭐 질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 니네 몰랐냐? 네이버하고 다음 니네 몰랐어? 그리고 당신들 우리나라 빅테크들 특정 업체까지 얘기하면서 니네 그런 거에서 로비하고 이인영 자식도 니네가 유학 보내는데 배경이 됐더라? 뭐 자선단체라고 하더니 왜 그래? 그리고 김정주는 왜 지분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때도 NC는 왜
무제한 얻어가지고 주가가 2배 뛰고, 카카오는 뱅크로 주가 2배 뛰고, 빅테크 5명, 네이버, 다음, 그리고 빅테크 5명들 이거하고 관련 있어 없어? 드루킹 노는 판이라고 해도 당신들 이거랑 관련 있어 없어라고 그냥 확 질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왜 이제 은행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노브레이크야 막 이런단 말이죠.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고살라면 고세요 전 이러잖아요. 여러분 한 발 빠져서 보세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거래가 있었을 건지 의심해 보자고요. 의심도 못 하나?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CCTV보다 로그 파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라고.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서 이걸 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빅테크 인원들 전부 다 큰 사업들 하나씩은 다 추진하고, 뭐 타다는 저쪽에 그 경기동부 뭐 민주노총 이쪽에서 이제 브로킹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만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 과감히 시작했다가 타다는 엿을 먹었지만, 빅테크 인원들 이 댓글 조작이 벌어지는 거를 방조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선 간단한 거예요. 드루킹이 하나였냐? 드루킹 제2, 제3, 제4 드루킹이 벌어진 게, 그러면 여론조작이 벌어졌던 자체가 포탈인 거 아니야? 포탈은 알고 있는 거지. 포탈이 모른다고? 말이 돼? 음. 네. 지금 이게 제가 그냥 확 지를게요. 음. 아,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2014년에 벤처 1세대 자산기금 조성 공동 나눔 실현 이렇게 해서 5명에서 C 프로그램을 유한회사 C 프로그램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자선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모르게 움직였고, 나 그냥 이 바닥에 미친놈이 나니까 보자고. 정치랑 여러분 주가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 보자고요. 자 보세요. NC 주가 이렇게 돼 있어서 2019년에 이렇게 빡 뛰었죠. NC가 이렇게 빡 뛰는 거에 결정적인 정책이 있어요. 결정적인 정책이 뭐냐면, 그 게임에 이거 결제 있잖아요. 게임 결제 무제한으로 이걸 풀어준다고. 한 달에 50만 원 리미트가 있던 걸 되면서 리니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이권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 카카오뱅크가 또 카카오뱅크 이에서 그것도 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카카오뱅크 허용하고 기타 등등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빅테크 기업들 당신들 진짜 드루킹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 가차 물어보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이걸 몰랐냐고. 당신들 몰랐냐고. 드루킹 관련돼서 당신들 몰랐어? 그리고 드루킹 활동 자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문재인 정치의 정치 자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당신들 몰라?
나라 돌아가는 게 여러분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밑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역겨워. 나는 뭐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당신들 주가 올라간 거하고 문재인 정부가 당신들한테 특혜 준 거하고 일사천리로 로비 풀어준 거하고 금융업계에서 뭐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쟤네들에 대해서 팍팍팍팍. 아니 난 그래. 이 모든 게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래 핸드폰 과금도 무제한으로 풀고 가차도 돌리고 뭐하고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냥 과연 그게 이 시민사회나 모든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이건 해야 될 일이었어. 뒤에 서로가 주고받은 와이루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정상인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인 거야? 응? 그렇잖아요. 네. 그거대로 네이버는 협조가 아니라 네이버는 뭐 크게 얻은 게 없죠. 지금 NC, 카카오, 김정주는 박살이 나고. 그럼 물어보자고. 넥슨 김정주 지분 매각 추진 이거 사업적 다 지분 매각 추진하고 뭐 기타 등 하는데 누구는 어마어마한 뭘 하고 누구는 지분 매각하고 뭐 이렇게 지금 쭉 벌어지는데 이거하고 드루킹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누군가는 협조하고 누군가는 이 협조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누군가는 좆대고 누군가는 떡상하고 이런 일들이 빅테크 사이에서 뭔가 있었던 이 5인방 사이에서 이 운명을 결정짓는 2014년 요 사이에서의 이 운명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드루킹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겠지. 에. 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웃긴 거야. 그리고 보세요. 특검의 드루킹 일당의 목표 재벌 인수의 공동체 건설. 재벌 인수의 공동체 건설. 이 재벌을 인수하려 정치적 비밀 결사체 재벌 대신에 기업을 소유한다. 재벌 인수의 공동체 건설. 재벌을 어떤 재벌을 인수하려고? 대림산업 인수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재벌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림산업 인수하려고 하는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했다? 오사카 민단. 예. 저는요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런 야바이판으로 돌아가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